이번 시간에는 홈 레코딩을 위한 큐베이스를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젠 3700X 8코어의 16스레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언제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이제 쿼드코어가 굉장히 인텔에서 주력으로 밀던 시점 i7 6500, i7 4570, 4670, 4770K 4코어의 8스레드가 이제 주력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8세대, 9세대가 넘어가면서 AMD가 이제 8코어 16스레드, 그다음에 6코어의 12스레드를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서로 맞춰놨다 보니까 인텔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8코어의 16스레드, 코어와 스레드레드의 CPU가 이제 나오는 시점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컴퓨터를 조금만 관심이 있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히스토리를 좀 아시겠지만 2코어의 4스레드, 그다음에 이제 쿼드코어의 8스레드, 이게 이제 한참 러닝이 좀 몇 년 동안 되고 있는 시점에는 8코어의 16스레드라는 것 자체가 와 굉장히 이거도 뭐 남의 이야기, 원나 비웃나라 그 정도까지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 참 8코어의 16스레드, 이제 뭐 라이젠 3900X 12코어의 24스레드 3950X 16코어의 32스레드죠. 그런 엄청난 코어 스레드를 자랑하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프로세서와 또 이제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20-30만원 정도 되는 그래픽카드는 굉장히 고가의 그래픽카드로서 와 그런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게임도 그 성능에 맞춰서 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멀티코어와 어떤 이제 그래픽카드의 어떤 GPU의 활용을 이제 10분 활용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최적화된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와 그런 하드웨어의 어떤 밸런스가 참 잘 맞고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최적화가 되겠죠. 이런 그 홈 레코딩용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큐베이스라든가 맥 OS에 기반해서 이제 로직 프로 가장 많이 쓰시는 거죠. 게러지밴드라든가 이런 어떤 다중 그 코어와 스레드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됐고, 그런 보급된 프로그램들을 좀 익숙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내지는 이제 유명한 작곡가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도 이제 시퀀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코어와 스레드가 많은 프로세서를 쓰는 게 무조건 장땡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I X570 게이밍 엣지라는 메인보드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홈 레코딩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음에 민감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작곡가분들이나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레코딩된 어떤 그 음원 파일이나 이런 최종적인 어떤 인코딩된 파일들이 뭐 잡음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최대한 정숙한 어떤 조용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 이름 자체도 비콰이어트예요. 조용히 해라, 그런 뜻인가요? 그죠? 비콰이어트 베이스 600 실버 이제 퓨어 케이스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농협 쿨러라고 하죠. NH-D15 크롬 블랙 쿨러입니다. 이게 지금 농협 쿨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똥색이라고 하나요? 그 굉장히 그 투박한 그 색깔로 딱 그 쿨러 두 개하고 이제 정렬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능은 상당히 뭐 정숙하고 조용하고 쿨링 성능도 좋고 막 뭐 되게 좋아서 당연히 써야 되니까 썼는데, 요새는 뭐 감성이라고 하죠. 좀 더 시스템의 어떤 RGB LED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눈을 좀 즐겁게 하는 효과들을 많이 좀 보는 그런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생뚱맞은 듯한 그런 느낌? 그죠? 물론 뭐 과거에는 그런 거 뭐 전혀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뭐 생뚱맞은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언제적부터 그랬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눈높이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눈이 즐겁게 해주는 그런 컴퓨터를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쓰시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맞춰서 크롬 블랙, 상당히 이제 이게 실제로 보시면 메탈 그 유광 블랙이 아니죠. 무광 블랙이 또 주는 그런 어떤 고급진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 있죠. 그런 그 크롬 블랙으로 된 NH-D15 쿨러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아까 물론 오픈되어 있는 데라서 이 좀 가정이나 어떤 방보다는 이렇게 그 방음이 되어 있는 곳보다는 조금 더 소음이 좀 덜 들리는데, 지금 상당히 정숙하고 조용하게 뭐 크게 팬 소음이 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항상 그 작업만 일만 할 수는 없죠. 그래픽 카드를 그래서 MSI 2070 슈퍼 벤투스 모델을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뭐 게임 솔직히 뭐 배틀그라운드 풀옵션, 그죠? 국민 옵션 말고도 풀옵션으로 해서 뭐 이거 이 정도면 뭐 트위치나 유튜브 내지는 아프리카는 원컴 방송으로 해서 1사나 2사 송출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가능한 사양이라서 뭐 문제가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 게이밍 플레이와 송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설명드린 거죠. 제가 이제 원컴 방송하고 투컴 방송, 그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가 캡처 카드를 연계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출고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부연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더 이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그 오프라인에서 공인기 오색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딱 눈 감고 손 딱 집어 넣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거 집어 딱 그러면 그냥 시소닉 파워 딱 집으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시소닉 파워가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쯤 용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 휘날리던 시점이 있었는데, 한 어느 시점인가 그렇게 쭉 좀 약간 소강 상태가 되더니 좀 조용했다가 여러 개의 파워들이 이제 난립하면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나오고, 지금은 솔직히 이제 뭐 500W, 600W, 700W 등급에 있어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여러 유튜버분들의 어떤 벤치마크라든가 하드웨어 성능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파워 벤치마크라든가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픽카드라든가 CPU는 벤치마크 딱 돌리면 뭐 프리뷰 렌더링이라든가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 렌더링 딱 보이고, 뭐 머큐리 돌렸을 때 머큐리 엔진 딱 해서 뭐 몇 점 얼마, 뭐 ATL 라데온을 했을 땐 뭐 오픈CL로 했을 때 점수 얼마. 근데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긴 하는데, 이 사람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중요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시소닉 880W FX 풀 모듈러 타입 골드 등급의 파워 서플라이가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U SSD를 설명 안 드렸구나. 홈 레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장되는 그 소스, 음원 소스의 프로젝트 파일들의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860 1테라와 2테라 SSD 두 개를 장착을 해서 SSD 안에서 모든 프로젝트 파일들을 로드하고 저장하면서 이런 좀 빠른 스피드를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SSD로 용량을 좀 큰 걸로 채택을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리를 설명 안 드렸구나. 요새는 16기가짜리 단일 메모리 두 개를 해서 32기가는 24기가를 이제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서 많이 쓰셨는데, 32GB의 메모리도 요새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32GB의 삼성 메모리 두 개를 적용을 해서 64GB의 메모리 용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라이젠 3700X 8코어 16스레드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큐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홈 레코딩용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입을 하시면 보통 요새는 이 정도 시스템이면 3, 4년, 4,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시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요새 크게 이제 고장이 거의 없는 시점이고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초기 불량이면 당연히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구동을 테스트해서 이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초기 불량이 아닌 상황에서 사용하면서 생기는 하드웨어적인 불량은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가 화면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워낙 많이 출고를 하다 보니까 출고 대비 이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해외 배송을 해드리면 한국으로 다시 뭐 컴퓨터 갖고 와서 AS 받으시거나 이런 게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지원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대부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원격 지원에 대한 유지 보수를 통해서도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OS의 재설치서부터 OS의 재설치 이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최적화 정도라든가 드라이버의 셋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깝게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그 문제가 없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문의나 견적 같은 경우에 상단에 카톡 전화번호 다 있으시니까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 엔지니어분들과 엔지니어께서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단순히 판매만이 이제 주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판매가 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울이는 그런 원특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영상을 보시고 나름 좀 도움이 됐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씩 좀 버튼을 눌러주셨으면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원특컴 신채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